이해하고 또 그들과 그 가족들을 이해하며 특별히 또 청소년들을 저희가 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라며 살아계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내용이 워낙에 이제 좀 전문적이라서 이제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제 조현병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듣겠지만 그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그 1%나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전체로 치면 정말로 많은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듣고 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서 그래서 또 이제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면 되니까 계신 분들이 또 잘 들으시고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조현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그림으로 유명한 예인데 그 루이스 웨인이라고 영국의 그 화가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요. 고양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정상적일 때 고양이를 그린 그림이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좀 그 40대 지나서 많이 조현병이 나타나는. 일단 시작은 이제 조울증으로 시작해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제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를 상당히 이제 다른 기작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조울증이 시작됐을 때 많은 유명한 그 위인들이 사실 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증일 때 사실은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일 때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두문불출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4, 5일은 아주 기분이 되게 좋다. 근데 하루 이틀은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이제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이고, 조울증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많은 경우 자살을 하게 돼요. 우울증일 때. 그래서 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산 리튬이 아주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 탄산 리튬 약이 거의 대부분 100% 유효해요. 그래서 그 이제 알려진 약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조울증의 경향이 있으면은 약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조울증일 때 상당히 이제 창조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울증이 시작됐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쵸? 이건 반고의 별이 흐르는 바람에 고의 작품인데 뭔가 느낌이 그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다음 이제 에드워드 뭉크의 그림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40살 때부터 정신분열증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림들 보면은 뭔가가 유명한 작품들인데 다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뭔가 상당히 비슷하죠. 이게 다 조울증의 현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분열의 어떤 도입기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고은을 자살했고,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정신분열 때문에 후기작은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현병이 그 당시에 그 진행돼서도 많이 그려요.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조현병이 진행되고 나서 그림이 고양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변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발달했나. 2013년에 이제 오바마가 브레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1조, 매년 1조씩 해서 이제 12년 동안. 그래서 이 브레인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뭐냐면은 뇌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뇌 지도. 뇌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의 뇌란에 그 트릴리언에 해당하는 그 시냅스가 있습니다. 신경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릴리언이라고 하면 이제 10억, 100억, 1000억, 1조 개의 뇌 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망을 갖다가 다 위치를 갖다가 파악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브레인 이니셔티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President Obama is calling on the science community to join him in pursuing a grand challenge. 그래서 1988년도에 그 휴먼 제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조 정도를 한 2, 3년 동안 퍼붓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휴먼 제노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나서 리턴된 돈이 얼마냐면 1달러당 141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휴먼 지놈을 다 해독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결국 창출한 시장이 그거에 100배 이상 돌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과학 역시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큰 시장,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사실 유일한 인간의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약간 과학적인 거라서 뭐 이게 과학을 모르는 사람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얘기로 듣는 것보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볼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과학을 한 사람은 NMR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뉴클레익 마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해서 모든 물질들은 그러니까 마그네틱, 다시 말해서 자성이 있어요. 자성. 우리가 이제 이 빛이 우리가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기적 특성이 있는데 전기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자기적 특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든 공업 기계들은 다 그래요. 자동차도 결국 저렇게 바퀴를 움직이고 하는 게 다 자기력이 발생해서 그래요. 결국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의 교환으로 모든 기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거의 이제 원천은 그래서 이제 전기력과 자기력인데 특별히 이제 뇌과학에 있어서는 자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자성을 이용하는 거를 특별히 뇌에서는 MRI라는 거를 써요. 그래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라고 해서 결국은 자성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뇌의 성질을 규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성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제 이제 과학에 이제 사용될 수 있나 보면은 여러분 이제 지구 자체가 그렇죠? 지구 자체가 이렇게 N극 S극으로 돼 있어요. 지구 자체가.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사실 커다란 이제 자석이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의 북쪽은 극으로 치면 S극이에요. S극. S극이고 남극은 N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나침판이 N으로 가리키는 건 여기가 S에서 N으로 가리키거든요. 실은 거꾸로 했어요. 어쨌든 지구 자체가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다 회전을 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입자가 없습니다. 모든 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게 그 움직인다는 게 이상하겠지만 사실은 안 움직인다면은 사실 세상에 이런 만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가만히 있으면, 그쵸? 다 가만히 있으면 뭐 서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입자들은 다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모든 입자가 다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성하는 뭐 원소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소라 그러면은 거기 핵이 있고 핵에는 이제 양성자가 있고 밖에는 전자가 있죠. 근데 그 전자도 다 스핀이 있어서 돌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도 스핀이 있어서 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빛도 스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스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자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근데 이제 이러한 자극의 이제 그 영향을 모든 물질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반응도 진행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MRI에서 쓰는 이 자극의 강도는 1테슬라에 해당하는 양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지구의 자극의 이제 2만 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자체가 이제 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구 자장을 피해서 실험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1테슬라 정도의 큰 자장을 걸어주는데 그게 이제 지구의 이제 2만 배 되는. 그래서 이제 오직 이 실험 조건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자성이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극을 걸어주면, 근데 이제 이런 그 모든 그 물질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나침판처럼 이제 요렇게 모양을 해놨지만 실제 모든 물질의 이 스핀들은, 자극을 나타내는 스핀들은 그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제 미시 세계의 특징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그래요. 거시 세계. 거시 세계에서는 이제 모든 물질들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이 다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진으로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시 세계에서는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죠. 뭔가 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미시 세계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시 세계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조금 회전을 못 해요. 어느 정해진 양만 딱 가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 세계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그네틱 레조넌스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증폭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어쨌든 이유가 됩니다. 이게 양자화됐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MRI 사진 뭐 많이 아프신 분들은 찍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MRI 찍어본 분들이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기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그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를 얻는데,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그래서 보통 한 60% 정도가 우리 몸은 사실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그네틱 레조넌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자장을 걸어줍니다. 그쵸?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장을 걸어줍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수소예요. 수소. 그러니까 우리 몸은 6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은 H2O죠. 그렇죠? 근데 각 H는 다 프로톤 양성자가 있어요. 두 개씩 있죠. H2O. 그렇죠? 그러면 그 양성자들은 다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 있기 때문에 센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이 스핀의 방향이 다 일률적으로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갈 때는 물이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그 스핀이 자기 마음대로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스핀들이 다 정렬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 자기장보다 이제 2만 배 높게 걸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핀이 돌다가
그쵸?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양자화되어 있어서 스핀들은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magnetic 필드를 걸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은 전극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전극이 걸렸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강하니까 전극들이 다 이 방향으로 쓰겠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 쓰겠죠. 다 이제 얼라인이 된다. 근데 어떤 에너지 높은 것들은 이제 전극이 걸렸는데 자기장이 걸렸는데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쓰는 애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거 이제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얻는데 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몸 안에 이렇게 물 때문에 이렇게 수소 분자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자기들 완벽히 이렇게 나열이 막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이게 기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들뜬 상태예요. 요 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약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요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여기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는 이제 만약에 물이라고 쳐요, 물. 그리고 얘는 증기라고 쳐요. 에너지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시키면은 결국은 증기가 물이 되죠.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열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야지 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열을 우리가 디텍션 하면은 열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핀이 기저 상태에서 높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빛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를 측정하면은 결국은 이제 얼만큼 높은 데 있던 것들이 내려왔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걸어준 자기장에 대해서 모든 물질마다 자기의 자기력이 있어요. 고유한 자기력. 그러니까 그게 수소가 다르고 뭐 산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소를 이용하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력에 해당하는 크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수소가 이렇게 수소의 스핀이 수소의 이제 양성자라고 쳐요. 양성자의 스핀이 이렇게 우리가 자장을 걸어주면 이 방향으로 이제 세차 운동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쪽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수소의 양성자들이 세차 운동을 해요. 세차 운동. 세차 운동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물질은 다 그냥 움직이거든요. 모든 물질은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소, 양성자, 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양성자를 또 구성하고 있는 그 쿼크라는 또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쿼크도 스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다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으니까 얘가 이제 자기 멋대로 돌고 있다가 이 방향으로 다 서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움직이던 애가 이제 자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요 방향에서 엎어지는 펄스라고 해서 펄스를 걸어줘요. 다시 말해서 이제 큰 에너지를 걸어주면 또 다른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럼 그 힘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렇게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에 있는 수소의 양성자를 쓰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요 특성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걸 걸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힘보다 더 센, 간섭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면은 평면으로 이렇게 다 엎어져요. 엎어지면은 자기가 원래 전체 지금 큰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거보다 잠깐 큰 자기장이 들어와서 얘가 엎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을 줬던 걸 다시 꺼버리면 다시 올라오겠죠. 이게 큰 자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그쵸? 다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T1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외부 힘 때문에 쓰러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펄스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요 큰 힘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요 시간을 T1 타임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 바로 이 T1 타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쉽게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MRI 기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물 60%의 물에 수소들이 지금 다 스핀이 한 방향으로 쭉 갔겠죠. 그렇죠?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게 아까 말했지만 옆에서 다시 큰 자기장을 순간 딱 힘을 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섰던 스피드들이 다 엎어지거든요. 엎어졌다가 그럼 다시 이쪽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오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주변은.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힘을 줬는데 어떤 물은 뼈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세포 안에 있고 어떤 건 뇌 안에 있고 그렇죠? 심장 안에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에너지적 힘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조직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럼 조직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그 돌아오는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면은 자 어떤 두꺼운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두꺼운 부분들은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스핀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거는 별로 조직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요. 그러면 그 시간의 강도를 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람 몸의 기관의 모양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이제 주변마다 자기가 돌아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밀도가 높은 지역은 T1 타임이 길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진한 색으로 표시되고 빨리 돌아오는 거는 이제 T1 타임이 짧기 때문에 희게 표시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장기의 밀도 차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T1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보통 MRA에서 보는 이 내부 구조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원리만 알면 우리가 내부를 사진을 안 찍는데 어떻게 그 모양을 다 알까?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이론들을 개발한 사람은 이제 다 물론 노벨상 받았지만, 근데 이제 MRI는 유일하게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T1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조직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T2 릴렉세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약간 더 전문적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한번 이렇게 엎어놨잖아요. 그쵸? 엎어놨는데, 근데 T1은 엎어놨던 게 다시 올라가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고, T2라는 거는 여기서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처음에는 얘가 힘을 줘서 한 번에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요 표시는 뭐냐면 요게 사실 요거 하나 표시했지만 요게 우리 몸에 있는 수소의 모든 거라고 치면은 이제 사실 여기 뭐 몇 쪽에 사실 수소가 들어있죠. 그걸 이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4개로 표시했지만 실은 이제 몇 쪽이가 있어요. 실은. 근데 이제 스피너 줘서 그걸 다 엎었어요. 엎었다가 이렇게 도는데 어때요? 사람의 아까도 말했지만 조직마다 이게 돌아오는 시간이 그 영향을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같은 속도가 아니라 다른 속도로 돼버려요. 그걸 이제 딥페이싱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T2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시그널의 변화를 조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결국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T1과 T2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의 모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T2 릴렉세이션의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T1과 T2의 차이점은 T1은 여기 보시면 이제 디텍터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요
이 윗방향으로 만약에 모은다 그러면 처음엔 엎어졌기 때문에 시그널이 작다가 이게 다 위로 올라오면은 이쪽에 디텍터가 있다 그러면은 시그널이 이쪽으로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T1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T2라는 거는 디텍터가 사실 이제 이 90도 방향이거든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움직일 때는 시그널이 세게 전달되기 때문에 디텍터한테 그래서 시그널이 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뒷페이싱 되니까 시그널이 약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T1과 T2를 이용하면 그래서 조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1을 사용하면은 기본 조직을 모양을 알 때 쓰고 T2는 그 조직 안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물체들의 변화 그거를 할 때 이제 T2를 쓰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LMR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본 것처럼 T1 타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T1 타임이 엎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시간이 이렇게 백질, 회백질, 그쵸? 그 다음에 각 조직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에 따라서 색을 우리가 칠해주면 그 강도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제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T2도 아까 보지만 얘는 엎어지는 게 뒷페이싱 되는 거 보는 거니까 처음에 제일 셌다가 조직마다 이것도 돌아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T1을 통해서 뇌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T1.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 거, 흰 거, 이 차이가 있는 건 결국은 각 조직의 T1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값의 차이에 따라서 색만 다르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직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이 관계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만 더 이해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시그널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줬어요. 한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스핀이 있다가 그 조직마다 다 자기 시그널을 내보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보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디텍터를 가지고 그 에너지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디텍션을 하는데 근데 그 시그널이 머리에서 왔는지 다리에서 왔는지 뭐 배에서 왔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런 MRI 기계에는 그레이디언트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X, Y, Z 방향으로 다 마그네틱 필드가 세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눕는 순간 사실은 거기에 걸리는 자장이 다 그레이디언트가 걸려 있어요. 그게 이제 성능이 좋을수록 그 벅슬이라고 해요. 부피를 가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픽셀이 무슨 말인지 아죠? 픽셀. 우리가 이제 CCD 카메라는 다 픽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픽셀은 뭐냐면 이제 2차원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 이제 픽셀 단위라고 그러고 저런 거는 이제 벅셀이라고 해서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XYZ 그레디언트 걸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벅셀이 1mm다. 그러면은 1의 세제곱미터당 1mm 엄청 작잖아요. 그것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XYZ의 그 정보가 다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X방향으로 1부터 100까지 걸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1부터 100까지 걸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여기도 1부터 100까지 걸어줬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모든 게 111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 끝은 다 10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와요. 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심장에서 이 저 MRI의 변화 때문에 시그널이 나오는 거 쳐보세요. 그러면은 1세제곱미터당 고유한 자기장이 있잖아요. 3차원으로 다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 시그널이 나올 때 결국은 이 고유한 자기장의 값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값을 고려해 주면은 어디서 그 시그널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박스의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T1의 이미지고 요건 이제 T1에다가 T2의 이미지. 아까 T2에 이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요 지역을 지나는 어떤 물질들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조를 잘 해서 결국은 이제 MRI를 쓸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러면 이 MRI로 그래서 여태까지 잘 의료학에서는 엄청나게 잘 써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암을 진단한다든지 치매를 진단한다든지 뭐 동맥이 뭐 이제 터져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이 MRI 가지고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이미 뭐 20여 년, 30여 년 전 써왔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 여러분이 이제 되게 웃기겠지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MRI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못 받을 거예요. 일반인에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게 이제 그 NMR로는 아까 마그네틱 레조넌스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원리 가지고는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MRI는 이제 이거의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는 뭐 노벨상을 줄 만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도 의학적으로는 더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써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뛰어난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면 결국 뇌는 연구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등장한 게 아까 fMRI에서 펑셔널 MRI인데 그거의 원리는 바로 이게 볼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blood oxygen level depend on the signal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사람에 보면 다 산소의 영향을 받죠. 근데 특별히 이제 뇌라는 거는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이 살 잘 안 찌요. 왜냐면 이제 뇌의 소비량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의 30%를 뇌에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부하는 애들에 대해서 사실 살 잘 안 쪄요. 일반적으로. 결국 에너지를 다 머리에다가 소비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산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골든 아마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이 산소를 그럼 누가 운반하냐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운반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건 알죠.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이 결국은 거기에 이제 그 산소를 붙이는 이제 힘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제 혈관이나 이제 이런 혹은 이제 조직들에는 헤모글로빈이 이제 움직이는데 근데 그 헤모글로빈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냐면 산소를 어떻게 전달하냐의 문제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 곳은 헤모글로빈이 많이 가서 산소를 이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헤모글로빈이 많은 곳과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를 주면은 그걸 디옥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산소를 잃은 형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뇌가 어떻게 활성화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디옥시 헤모글로빈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뇌가 온 일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뇌가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뇌가 사실 한 번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관찰하는 거는 다 부분이 작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볼드라는 걸 이용하면은 결국은 옥시게네이티드 헤모글로빈과 디옥시게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의 양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뇌가 그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펑셔널 MRI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게 이제 그 헤모글로빈의 그 백본을 그냥 알파 헬릭스, 리본으로 쉽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폴피린이라고 해서 힘이라고 그러죠, 힘.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이제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그 비타민 B12, 코바라민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12 없어도 이제 빈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안에 이제 철이 있거든요. 요 중간에 철이. 그래서 이제 철이 부족하면 이제 빈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산소, 빨간 건 이제 산소인데 산소가 결합된 형태고요. 요거는 이제 산소가 없는 형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그 산소가 없는 거. 다시 말해서 산소가 내가 이걸 사용했어요. 사용해버리면 이 철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도 스핀이 있지만, 철은 이 스핀의 강도가 되게 세거든요. 철은 이제 훨씬 그 핵에 스핀이 많기 때문에, 철은 스핀의 강도가 훨씬 세요. 쉽게 말하면, 마그네틱 레조넌스의 그 시그널을 아주 크게 줄 수 있는 애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산소랑 결합 안 하면, 시그널이 작아져요. 그래서 보통, 시그널이 세져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을 안 하면 파라마그네틱하고, 이건 뭐냐면은 시그널이 아주 세게. 그래서 스트롱 필드의 형태가 나타나고, 산소와 결합되어 있으면은 윅 필드. 그래서 시그널을 적게 줘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결국 뭐가 가능해졌냐면,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fMRI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뇌가 뇌에 많은 이제 뉴런들이 있고 신경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헤모글로빈들이 다니면서 필요할 때 산소를 제공해 주는데, 헤모글로빈의 옥시폼과 디옥시폼을 연구하면은 결국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결국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골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레스트, 그 다음에 액티브 상태. 그러니까 보통 요게 이제 옥시 헤모글로빈. 그래서 아무 일을 안 할 때 산소가 이렇게 있다가 산소가 필요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산소를 더 필요로 한다면 더 많은 양의 옥시 헤모글로빈이 가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데옥시는 그 시그널을 세게 주고 옥시는 약하게 줘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평균에 비해서 시그널이 확 바뀌게 됐어요. 그게 이제 골드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요게 이제 작지만, 요게 이제 신경의 모든 곳에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아까 결국 이제 이 안에, 아까 다시 한 번만 요약해드리면, 결국 T1, T2를 통해서 우리가 T1을 통해서 일단 조직의 모양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모양. 그 다음에 T2를 통해서는 어떤 용액의 변화, 그래서 어떤 부분의 변화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뇌 안은 너무나 이제 미세한 신경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MRI 가지고는 충분히 아까 말했지만 그 일조개의 이 선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별할 만한 시그널이 안 나와요. 너무나 이제 시그널이 작고 조직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옥시나 디옥시 헤모글로빈을 이용하면 철의 시그널이 아주 세기 때문에 결국은 신경망에서 이 옥시 헤모글로빈과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변화를 내는 이 시그널을 아주 강하게 사실은 이제 얻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뇌 조직에 결국은 이제 지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해서 이제 뇌에도 박스의 개념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단어로.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 뇌의 덴드라이트가 22km, 그다음 엑손이 220km.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이 신경망의
이걸 갖다 다 저기 일렬로 세우면은 220km까지 길이 나요.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fMRI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데이터를 얻으면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뇌 모양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지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개념이 좀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 모양은 그냥 기존의 MRI로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신경망은 더 강한 시그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볼드라는 게 다시 말해서 블러드의 옥시전 레벨을 이용한 차이를 철의 마그네틱 그 레조넌스의 변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결국 이제 신경망에 분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12년 동안 하겠다는 게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매년 이제 1조씩 퍼부어서 사람의 결국은 이제 그 뇌의 이 시냅스의 모든 연결된 거를 지도화한다는 게 12년 동안의 프로젝트인데 그게 바로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 랩에서 결국 어플라이해서 결국 이제 휴먼 브레인 매핑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미 했고요.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시냅스의 구조를 다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큰 부위부터 시작해서 큰 부위, 뇌의 큰 부위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게 그 컨셉팅이에요. 그래서 휴먼 커넥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 그래서 뇌 신경망에 다 연결된 걸 갖추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휴먼 커넥텀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대학이 이제 10개의 기관이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데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세인트 루이스 유니버시티, 아누지오, 그다음에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듀크 대학도 있고요. 하여간이가 이제 독일도 있고 이제 다른 유럽 지역도. 그래서 이제 이 열 나라들이 이제 이 지도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fMRI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 망들의 변화를 거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미시적인 것까지 가요. 그래서 거시적인 시그널로부터 이제 이렇게 쭉 얻은 걸로부터 이제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에까지. 이제 요거 이제 얘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미세하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주 작은 단위의 세포까지도 이제 그 연결부위까지도 다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뇌의 이제 한 부분. 그래서 여기 신경망이 그쵸, 여기 아주 미세한 한 단위까지 다 연결된 거를 아까 같은 걸 통해서 다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맵을 작성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크로 스케일. 마크로 스케일은 뭐냐면 10mm.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MRI로 할 수 있는 거시적 단위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한 이제 1mm 정도까지 MRI로. 그래서 1mm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면 되게 큰 단위예요. 그래서 어쨌든 큰 단위로 쭉 이걸 갖다 다 이제 연결망을 다 확보하고요. 그럼 그 안에 1mm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죠. 그 작은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인데 여기는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 단위. 100 마이크로미터 단위는 뭐냐면은 자, 전체적으로 뇌의 큰 것들의 이제 연결망을 다 그래도 큰 거라 그래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0의 10승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의 요 한 가닥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냐면은 마이크로 스케일로 해요. 그럼 요게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 우리가 나노 과학이라는 게 이제 그거보다 이제 큰 단위인데 근데 어쨌든 요 100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이제 1 마이크로 스케일까지 그래서 나노 맥시멈까지 들어오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그린 플로렌센스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제 2008년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인데 이제 젤리피쉬 다시 말해서 이제 해파리인데 발광 물질을 띠는 해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출한 단백질을 가지고 이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필요한 유전자들이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될 때 제일 빨리 발현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ARC, 그 다음에 RG3.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ARC라고, ARC라고 부르는 단백질인데 그 ARC라는 단백질에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테인을 붙여줘요. 붙여줘서 그래서 이제 G가 이제 예를 들어서 G가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를 이 난자에다가 그 단백질에 있는 그 DNA. 왜냐면 이제 큰 개체가 되면 너무 많아서 못하니까 애초부터 난자 때부터 유전자 변형을 시켜줘요. 그래서 아크라는 단백질에다가 GFP를 붙여주면은 그럼 이제 그게 배란을 거쳐서 이제 조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뇌 세포에 다 GFP가 붙은 이제 뇌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뇌에 자극을 주면 결국은 GFP가 발현되기 때문에 뇌 자극을 줄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쥐의 모든 이 신경망의 모양이 글린 플로레센스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플로레센스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레센스 디텍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양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 모양들은 다 그 방법으로 이제 규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신경 조직을 갖다가 연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GFP를 거기다 이제 사람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다가 꺼내서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단위는 결국은 이제 또 다른 뭐 기술이 있어요. 뭐 제가 아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혹은 크라이오젠이라든지 이제 이런 작은 단위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사람의 그 뇌 지도를 완성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론을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재밌게 응용되는가? 이게 이제 2016년에 나온 네이처 논문에 나온 그 버클리 대학의 이제 갈란트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한 예를 들면 바로 이제 이 볼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뇌가 이제 이게 뇌 활성화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인간의 뇌가 어느 부위에 작용하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밑에 거 한번 좀 클릭해 주겠어요? 네, 요 밑에 거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 fMRI를 통해서 네, 거기 가면 네, 거기 내려오시겠어요? 네, 잠깐, 네, 그거 좀 클릭해서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결과예요. This is a map of someone's brain, showing roughly which areas respond when they hear different words. 그래서 실험 대상자한테 단어를 쭉 얘기해주고 활성화된 부위를 다. That reliably responds to hearing the word top. 탑이란 But it's not just 단어 one word, one location. A single word can activate a whole range of different brain regions. So we find the word top in a bit of brain that seems to respond to words associated with clothing and appearances. But also here with numbers and measurements. And here with buildings and places. We usually think of language as being restricted to certain sections, like the temporal lobe. So researchers were surprised to find activity all across the brain and in both hemispheres. The map was made by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The volunteers in an MRI scan and had them listen to stories for 2 hours. Again, deep, and she pulls out a patch from matches that have been wandered at least once. By monitoring blood flow to different parts of the brain, they worked out which places were responding to the meaning of the words, the semantics. They found that different bits of the brain responded to different kinds of words and concepts. 단어마다 이제 인식하는 게 And they could group them into rough categories.
shown here by the different colours. Dark green bits, for example, were most activated by words to do with numbers, red bits by social words. Here, in the right temporoparietal junction, this speck of brain, just a few millimetres across, was found to respond to words like wife, mother, pregnant, family. And this bit just next door responds to some of the same social words like family and wife, but also words to do with places and people. 그러니까 단어가 이제 한 군데 저장되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단어를 저장해요. each brain region relate to other functions that scientists already know about. So words to do with how things look, such as stripes, are likely to be found near the visual cortex. And although each individual's map is different, looking at these three brains, it's clear that different people have the same kinds of concepts in the same kinds of places. This is the first time we've been able to map the semantic systems of the brain in such detail, discovering that words are grouped by meaning,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꾸 잃어버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어떤 느낌도 함께 잃어버려요. And the brain map is available online for anyone to explore.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볼드를 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읽어줄 때마다 산소량의 변화가 생기는 곳을 갖다가 다 측정해서. 네, 이제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 되게 그 천차적이라서 제가 이 사람 이쪽에서 나오는 것만 항상 보는데 이 갈란트가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dentifying Natural Images from Human Brain Activity. 결국 이 사람의 이제 계획이 뭐냐면 사람의 꿈을 결국은 이제 비디오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잘 때 무슨 꿈을 꿨나. 근데 어디까지 이제 발전했나 한번 봅시다. 2009년에 처음에 방법을 소개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한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이제 뇌가 어디가 활성화가 되는 거를 갖다가 쭉 보는데 그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 나서 휴지기를 주면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하면은 뇌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해요. 그럼 거기 이제 뇌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2012년에 이제 드디어 사람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사람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뇌파를 통해서 어떻게 영화가 재구성되는가 한번 봐요. 네, 여기 요거 눌러주시겠어요? Have you been here before? If this house was a crime scene and you were a suspect, you'd say no. But what if scientists could look inside your brain and work out that you live in this house? 이런 게 나중에 Don't worry, they can't. 우리가 뇌파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Possible future 화면이 use 있어요. of a technique called brain decoding. We'll be coming back to these rooms later. 그래서 이제 브레인 디코딩이라고 해서 뇌의 Neuroscientists 생각을 이제 often use brain 거꾸로 scanning techniques like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 see which areas of the brain are active during tasks. Brain decoding looks inside these active areas to identify more subtle patterns related to particular images or ideas. 자기가 본 이미지에 따라서 결국은 내용의 시그널이 달라요. For each picture, the scanner records 시그널로는 이제 저렇게 areas of 생겼어요. the brain responsible for vision. A computer program, the decoder, is then trained to associate each 근데 이제 picture with its pattern. 요거는 이게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To test 해서 the decoder, a new picture is 이런 presented. The scanner 시그널들을 records the activity 분해하는 again. 수학적 The 기술들이 decoder then compares 그러면 the 이제 new pattern 이런 to the 이미지를 pattern it knows from training to figure out what type of object the person was looking at. 이게 이제 프레 트랜스폼에서 맞는 거랑 이제 일치시켜줍니다. Some groups have gone further. Jack Gallant's lab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measured brain activity as their subjects watched hours of movie 그래서 footage. 이런 그림을 They 보여주고 taught a computer 무비를 program to 이제 associate 재구성을 with brain activity 뇌파에서 patterns 어떻게 나오나. as before. Then the decoder reconstructed what the subject had 보세요. seen. 이게 이제 뇌파로 나와. Based on the brain activity alone, the computer sifted through lots of video clips and produced an average, here on the right,
a best guess that it thought was 보세요. most similar to what the subject had seen. 새인데 사람. Decoding what people see is one thing, but how about their thoughts, or even their dreams? Here's a representation of someone's dream, decoded from his or her brain activity. It's from Yukiyasu Kamatani's lab in Kyoto, 그래서 일본 그룹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해요. His 이제 team 하나 got people 소개시켜. to fall asleep in a brain scanner and then woke them up periodically and asked them what they were dreaming about. They noted down the most popular categories of object appearing in the dreams. They showed the same participants pictures of these objects when they were awake and scanned their brains again. 그래서 Then 여기는 they 이제 what was 보는 appearing in the 것처럼 dreams, 그 producing depictions 꿈꾸면서 like this.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변화하면은 이제 깬 다음에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어떤 유사한 꿈을 꿨는지. Now back to those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면 scenes. 나중에는 Could brain 이제 decoding one day 어떤 be used to extract secret 그 thoughts 나중에 or 이제 어떤 detect 사건이 lies? 일어났을 때 그거를 John 회상하게 Williams 함으로써 based 이런 on Germany, 그림들이 had 나올 수 participants 있다는 walk 거죠. around several of these virtual 네. reality rooms. Nicely decorated, aren't they? Then in the scanner they showed people more rooms, ones they'd walked around before, and new ones. Using decoding methods, they were able to tell with about 80% accuracy whether a participant had seen the room before. 그래서 80%까지 Of 맞췄다고 course, this 얘기하죠. kit isn't ready for the courtroom just yet. What if they'd been in the house but the day before or after the crime? What if they learned to disguise the fact that they're lying? All challenges that decoders will need to consider. 그래서 And anyway, 결국 이제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그 사람 뇌파를 find 검사하면 out what someone is 이 사람이 thinking. 훔쳤는지 모르는지 알아서 안 받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첫 시간 여기서 마쳤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어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조형상에 대해서도 훨씬 좀 이해할 수 있는데 5분 정도 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데 이거. 너무 감네 우리만 듣기가. 괜찮아요. 저 필요한 사람이 들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